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23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245밀리언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저번 분기 대비 37%, 전년도 동기 대비 94%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마진율도 13.7%에서 21.4, 26.1 그리고 이번 분기에 28.5%라는 성장률을 이끌어냄으로써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밀리언, 16밀리언, 24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 35.6밀리언을 달성하면서 좋은 성장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번 분기에 223밀리언을 제시했기 때문에 약 20밀리언 이상 매출을 비트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배송을 하는 이 서비스료가 41밀리언에서 69밀리언 성장했고요. 가구 판매 같은 경우도 87밀리언에서 175밀리언까지 크게 성장한 모습이었죠. 특히나 외부 이커머스는 46밀리언에서 87밀리언까지 증가했는데 이것은 노블하우스가 30밀리언 정도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출 성장의 큰 부분은 인수합병에 따른 노블하우스 매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원피 도매 같은 경우는 80밀리언에서 88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액티브 바이어 같은 경우는 4,602명에서 5,101명까지 증가했고요. 3P 셀러는 741명에서 815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산 같은 경우는 529밀리언에서 840밀리언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부채 또한 275에서 550밀리언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율이 108%에서 189.3%까지 증가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창고 후 연간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16밀리언이던 연간 창고 임대료가 343.5밀리언까지 증가했다는 것. 자, 그래서 회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매출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즈 창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현금성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14밀리언에서 386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8밀리언, 44, 51.4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활동 같은 경우는 노블하우스에 대한 80밀리언 인수 그리고 원더사인 인수가 약 2밀리언 발생했기 때문에 23년 4분기에 전부 투자 금액으로 인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했어도 PS 레이쇼는 1.8, PER은 12.4밖에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200% 올랐어도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ROE와 ROA도 16.95 그리고 49.4%까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과 주식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40.7밀리언에서 40.9밀리언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EPS는 마이너스 0.89에서 0.02, 0.39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0.87까지 아름다운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간이 42%에서 31.7%까지 약 9% 감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관들은 이 기업에 대한 의구심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공매도 비용은 높아졌죠. 저번 분기에는 12%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14.58까지 공매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였습니다. 가이던스가 240밀리언 상단을 가리키면서 저번 분기 대비 저조한 매출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구 산업의 특성상 헐리데이 시즌 전에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4분기 때가 가장 높고 1분기 때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산업의 트렌드인데 여태까지 기가클라우드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는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구 산업의 트렌드가 이제 성장성보다 더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블하우스 매출 인식은 11월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아직 더 시너지 효과가 남아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기업과 똑같은 10Q, 10K 그리고 S1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외국 기업의 특례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성을 확보했고 더 이상 중국 기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에도 말씀했지만 노블하우스 인수로 인디아와 밀튼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 그리고 마진이 성장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원더사인 인수로 편리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바이어들에게 훌륭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속적인 3P 셀러 그리고 1P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자, 특히나 이번 분기에 3P 셀러가 3개의 큰 기업이 들어왔는데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에 들어왔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자, 그리고 어쩐지 주가가 많이 오르나 싶더니 일본의 4개 창고 중에 1개가 불이 났답니다. 물론 이것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인적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쩐지 주가가 너무나 잘 간다 싶더니 이런 불장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불이 나야 주가가 불타게 오르는 진리, 여기 미국에서도 경험하게 되네요. 보유하고 있는 창고는 지금 100% 가까이 늘었고 전 세계에 33개의 창고를 확보 중이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창고를 직접 보유하는 것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VI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법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중국의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VI 구조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나스닥을 자금 조달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VI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자사주 매입 등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외상투자관리 기업을 대출 약정, 질권 설정을 통해서 중국 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해서 자본을 수혈받고 이 수혈받은 돈을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 이전되는, 그래서 이 주주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알리바바, 판도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중국의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 판도도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이 VI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죠. 하지만 기가클라우드는 이런 계약을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이더가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정말 아쉽죠. 24년 1분기 가이던스 하락을 제시했는데 I want to briefly mention, 뭘 간단히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도 매출이 처음으로 분기 하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루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죠. 어찌됐건 이번 분기에도 20밀리언 이상 비트를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좋은 실제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 콜 내용에도 CMBI, 그러니까 중국 상업은행 직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 중국 상업은행 이런 자본들이 컨퍼런스 콜에 나온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중국에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이런 작은 기업임에도 중국 성향을 가진 기업들에게 투자금이 몰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블의 인수효과로 인한 큰 매출 상승, 그리고 이번 헐리데이 시즌에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렸다 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바이어, 3P 셀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충분히 증명했다. 가구 관련 전문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1분기 매출은 정체로 보인다. 시즌 영향도 있지만 성장 속도 둔화가 굳어지는 게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는 있겠죠. 중국 기업의 딱지를 떼고 공매도가 줄어들고 건전한 자본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고 그 시너지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동되면 다시 성장 가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이번 12월 달부터 정말 쉼없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가격이 PER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주식은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명백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적 발표 후에 추세 상단에서는 빠져나갈 찬스, 그리고 추세 하단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타기 찬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불타기 찬스 때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라고 하면 도망쳐 나와야겠죠. 어찌됐건 저는 불타기 찬스를 활용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추세 내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기가클라우드에 용기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나갔든 어찌됐건 용기에 대한 보상은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 추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용기를,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될지 항상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 파티가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티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지 그리고 맛있는 술과 안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루한 투자자인 거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응? 아니 이제부터 아빠 아니야. 왜냐면 아니 2년 했어요. 구독자 3,300명. 이 맞아요? 이 맞아? 동영상 183개를 올렸어. 구독자 3,003명? 맞아? 맞냐고. 자, 구독자 10,000명 될 때까지 안 알아줘. 댓글 1개당 100개 달릴 때까지는 뽀뽀 안 해줘. 응? 알았어?